동포와 함께 통일의 꿈을 그리겠다는 다짐으로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 완전 소탕을 위해 가자 지역 진군을 선언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가자 지구를 다시 점령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맨해튼 링컨 센터 인근에서 한 남성이 칼에 여러 차례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부터 맨해튼에서 주차를 할 경우 인상된 미터 주차 요금이 적용됩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당신을 위해 더 든든해졌습니다. 당신을 위해 더 넓어졌습니다. 당신의 가능성을 위해, 당신의 비즈니스를 위해 20년 한결같이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은행. 20년의 든든함으로 더 큰 가능성을 만들어갑니다. Discover your possibilities. PCB Bank. 더 든든한 힘으로 더 전문적인 금융 서비스로 비즈니스의 가능성을 찾습니다. PCB뱅크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6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동포와 함께 통일의 꿈을 그리겠다는 다짐으로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박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평통 뉴욕협의회는 지난 13일 퀸즈 코로나 테라스 온 더 파크에서 출범식을 개최하고 박호성 회장을 비롯한 161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이날 출범회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뉴욕협의회는 2년간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 준비라는 활동 목표를 향해 활동하게 됐습니다. 제21기 민주평통은 통일, 대북정책 추진 기반 고도화, 바른 통일담론 확산으로 국민 통합 플랫폼 역할 수행, 재외동포 글로벌 통일 네트워크 활성화, 통일 미래세대 지원 등 4개의 사업활동 방향을 중심으로 세부 추진 과제를 정했습니다. 앞으로 21기 민주평통 자문회의가 출범함으로써 동포들과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화합의 장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포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하지만 저희 162명의 자문위원들도 여러분들과 항상 같이 하는 그런 뉴욕 평통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이날 21기 뉴욕 평통을 격려하기 위해 참석한 강일한 민주평통 미주 부의장은 차세대 인재 육성을 위해 힘쓸 것이라며 이 같은 일을 위해 뉴욕 위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했습니다. 인재 발굴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써주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힘을 합쳐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좀 분열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앞으로는 우리 평통이 해외에 있는 그 모든 우리 인재들을 총동원해서 우리나라 평화 통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뉴욕 협의회는 13개 분과위원회와 원로위원회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한편 민주평통 해외 현황에 따르면 현재 5개의 해외 지역회의와 45개의 해외 지역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136국에서 4,035명의 자문위원이 선정됐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 완전 소탕을 위해 가자지구 진군을 선언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가자지구를 다시 점령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젯밤 방영된 CBS 60미닛과의 인터뷰에서 현 시점에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점령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것은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가자지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라. 내 견해로는 하마스와 극단주의자들이 팔레스타인 전체 주민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가자지구 점령은 실수가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2006년 1월
가자지구 점령 38년 만에 평화협정 이행을 위해 가자지구에서 철수했으며 하마스가 2007년 6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뒤엎고 가자지구를 점령한 상태입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하마스는 완전히 제거돼야 한다며 이스라엘의 입장을 전면 지지했으나 이 지역에 미군 파병은 필요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한편 이란은 이스라엘에 가자지구로 진군하는 작전을 멈추지 않는다면 통제불능의 재난이 발생할 것이라고 이란의 개입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진격 등을 막기 위해 이스라엘 방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며칠 내로 이스라엘을 방문할 예정이지만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정부 고위 소식통을 인용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미국과 이스라엘 정부 당국자들이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 가능성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인터넷 정치 전문 매체 악시오스도 미국과 이스라엘이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을 논의 중이며 이번 주 후반이 유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언론도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을 이스라엘로 초대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은 이스라엘과의 굳건한 연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이 같은 보도에 대해 대통령의 외국 출장 계획이 없다며 일단 이스라엘 방문 계획을 부인했습니다. 한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 12일 이스라엘로 급파돼 네타냐후 총리를 만난 뒤 요르단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변국을 방문했으며 오늘 다시 이스라엘을 방문, 이 지역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진격이 임박한 가운데 미국이 미국 국민은 물론 미국 대사관 비필수 인력에 대한 철수령을 내렸으며 특히 가자지구 거주 미국인들은 진출입이 봉쇄됨에 따라 이집트 쪽 국경으로 탈출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맨해튼 링컨센터 인근에서 한 남성이 칼에 여러 차례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어제 오후 7시 45분경 맨해튼 어퍼 웨스트 사이드의 링컨센터 건너편 거리에서 발생했습니다. 37세 남성과 23세 남성이 말다툼을 벌이던 중 37세 남성이 23세 남성의 복부와 팔뚝을 칼로 찔렀습니다. 이후 용의자는 브로드웨이 거리 북쪽으로 도주했습니다. 피해자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어 안정적인 상태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현재 용의자를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링컨센터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맨해튼에서 주차를 할 경우 인상된 미터 주차요금이 적용됩니다. 앞서 뉴욕시 교통국이 발표한 주차요금 인상안에 따르면 맨해튼에서 가장 차량 혼잡도가 높은 미드타운의 경우 일반 차량의 최초 1시간 주차요금이 기존 $4 50센트에서 $5 50센트로 상향 조정됩니다. 2시간째 요금은 $7 50센트에서 $9로 20% 인상됩니다. 미드타운 중심부를 제외한 맨해튼 96스트리트 남쪽 지역은 최초 1시간 주차요금이 $4에서 $5로 2시간째 요금은 $6 75센트에서 $8 25센트로 오릅니다. 또한 퀸즈에서는 27일부터 다운타운 플러싱 지역의 첫 1시간 요금이 $2에서 $2 50센트로 2시간째 요금이 $4에서 $5로 각각 인상되며 다른 지역들의 경우 1시간에 최소 25센트씩 오릅니다. 앞서 뉴욕시 교통국은 10월 16일부터 맨해튼을 시작으로 10월 27일 퀸즈, 11월 9일 브루클린, 11월 22일 브롱스, 11월 28일 스테이튼 아일랜드 등 순차적으로 각 보로별 주차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이번 미터 주차요금 인상으로 인해 도심 내 교통혼잡도를 감소시키는 한편 주차 공간이 꼭 필요한 운전자들은 보다 쉽게 주차 공간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15일 한때 세계 최대의 매립지였던 스테이튼 아일랜드의 프레시킬즈 공원의 첫 번째 구역을 대중에게 공개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심각한 악취 등으로 주민 기피 시설이었던 이곳을 공공공원으로 탈바꿈하려는 시의 노력에 따라 2008년에 시작됐으며 2036년 완공 시 센트럴파크의 3배에 달하는 크기의 초대형 공원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부분적으로 개장한 21에이커 규모의 북쪽 공원 구역에는 보행자 및 자전거 도로, 전망대, 조류 관찰 타워 및 텔비아 화장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우리 모두는 이곳의 악취를 기억한다며 한때 버려진 이 공간이 이제 우리 다음 세대의 뉴욕시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공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시 공원국장 수 도노휴는 이 혁신적인 프로젝트는 전 세계 토지 재사용 프로젝트의 모델이 될 것이며 서식지 복원이 도시 지역의 야생동물들에게 어떻게 혜택을 줄 수 있는지 보여주는 빛나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프레시킬즈 부지의 개조는 뉴욕주 환경보호기금과 지역 수변 활성화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200만 기금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하원 의원 의장 경선에서 패배했던 제임스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이 다시 하원 의장 후보로 선출됐지만 당내 반발이 많아 의장에 당선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공화당은 지난 11일 하원 의장 후보에 선출됐던 스티브 스컬리스 원내대표가 후보에서 자진 사퇴함에 따라 지난 13일 다시 의원 총회를 열고 투표를 실시, 1차 때 낙선했던 제임스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을 후보로 뽑았습니다. 그러나 조던 위원장은 124표를 얻어 후보가 됐지만 81명 이상이 조던 위원장에게 반대해 갑작스럽게 출마한 조지아주 오스틴 스캇 후보에게 표를 던진 것으로 드러나 하원 본회의에서 회장에 선출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조던 위원장은 공화당 내 보수 강경파 모임인 프리덤 포커스를 설립, 초대 회장을 지낸 인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입니다. 조던 위원장이 다시 공화당 후보로 선출된 데 대해 제프리 하킴스 민주당 원내대표는 조던은 혼란 코커스의 회장이자 의회를 마비시키는 위험한 방식의 옹호자이며 극단주의자라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공화당은 내부 반발을 추스른 뒤 내일쯤 본회의 투표를 진행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만약 조던이 당선되지 않는다면 타격이 크기 때문에 내일 과연 표결이 진행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제프리 하킴스 원내대표를 의장 후보로 밀고 있으며 본회의에서 217표를 얻어야 의장에 당선되므로 현재 공화당 의원 221명 중 5명만 이탈해도 공화당 출신의 의장 당선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미국 내에서 북한 비핵화 가능성에 대한 비관론이 고조되고 있다고 조현동 주미대사가 주장했습니다. 조현동 주미대사는 어제 워싱턴 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정확히 비중을 말하기 힘들지만 북한 비핵화 가능성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평가가 있고 대화로 해결한다는 주장도 작아지고 있음을 피부로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사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미국의 분위기에 대해 그런 논의들이 과거보다 조금씩 더 나오는 것이 사실이며 이는 그만큼 한반도의 안보 위험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 억지력 제공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전문가와 학계에서 그런 지적도 있다며 최근 서울에서 한미 간 핵협의 그룹 첫 회의를 열었고 올해 내에 미국에서 2차 회의를 여는 등 강력한 시스템을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국감에서는 유엔 대표부와 뉴욕 총영사관에 대한 국정감사도 진행됐지만 시간이 부족하다며 뉴욕 총영사관은 감사는커녕 업무보고 기회도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날 국감에서 질의답변의 80%는 주미대사에게 집중됐고 18%는 유엔 대표부 대사에게 질의가 이어진 반면 뉴욕 총영사는 공관장 인사 때 행정직원 처우 문제 등 2가지 문제만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의 경기 전망을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경제학자들이 늘면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50% 이하로 하락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경제학자 65명을 상대로 경기 전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년 내 미국 경기가 침체할 확률은 48%로 3개월 전 조사 때 54%에서 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특히 경기 침체 전망 확률이 50% 아래로 하락한 것은 지난해 중순 이후 1년여 만에 처음입니다. 또 설문조사에 응한 경제학자 중 60%는 연준의 금리 인상이 이미 종료됐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오는 11월과 12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가 동결될 것이라고 전망한 것입니다. 특히 응답자 중 절반은 내년부터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실업률이 상승하면서 연준이 2분기부터는 되레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반면 일부 학자들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등 중동 지역의 위기가 원유 가격을 상승시킴으로써 경제 전망에 그림자를 들이울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모기지 금리가 23년 만에 최고로 치솟은 가운데 올해 주택 매매가 지난 2011년 이후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올해 기존 주택 판매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여파로 거래가 크게 줄었던 지난 2011년 이후 가장 큰 비율로 감소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체 레트핀도 올해 기존 주택 매매 건수가 410만 건으로 이는 리먼 브라더스 파산 등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며 모기지 금리가 당분간 고공행진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돼 내년에도 판매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2000년대 초반에는 심각한 불황 속에서 주택 압류가 급증, 주택 버블이 붕괴됐지만 올해는 모기지 금리 상승에 따른 상환금 증가, 주택가격 사상 최고, 기존 주택 매도 물량 급감 등에 따라 주택 매매가 둔화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전국 부동산 중개인협회도 만약 올해 주택 판매가 400만 채 이하로 줄어든다면 이는 1995년 이후 최저라며 주택 시장은 물론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모기지은행협회도 9월 말 모기지 신청 건수가 1995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으며 이는 앞으로도 몇 개월 동안 주택 시장이 침체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현 시가로 50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지만 가격 등락에는 관심이 없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연방검찰이나 국세청 등이 사이버 범죄자들이나 다크넷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압수, 하드웨어 지갑으로 알려진 암호화된 저장 장치에 보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은 약 20만 개로 현 시가 50억 달러에 달하며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의 매각 여부에 따라 1조 달러 규모의 디지털 자산 시장이 크게 요동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비트코인 가격에 관심이 없으며 현재 보유 중인 비트코인을 매각하는 절차도 까다롭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정부는 비트코인 2만 개를 매각했지만 이보다 훨씬 많은 20만 개를 보관 중이며 압수한 비트코인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청산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뉴욕, 뉴저지 진출 25주년 기념 개인 체킹 계좌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개인 체킹 계좌를 개설할 가장 좋은 기회, 지금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세요. 본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후원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약 40명의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지난 14일부터 22일까지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순방에 나섰습니다. 제5차 중동전쟁 발발 위기로 유가 상승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일 미국의 하루 원유 생산량이 1,320만 배럴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최대 약국 체인 중 하나인 라이트 에이드가 어젯밤 뉴저지 연방법원에 전격적으로 파산보호 신청을 했으며 2,100개 이상의 매장을 폐쇄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카고 근교 거주 71세 남성이 플레인필드 타운십의 한 주택에서 팔레스타인계 6세 소년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소년의 어머니에게도 중상을 입힌 잔인한 증오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새벽 5시 반쯤 맨해튼 코리아타운의 한 스트립클럽 내에서 32세 남성이 머리에 총을 맞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조지아주 사바나 거주 남성이 지난해 12월 21일 고속도로에서 규정 속도를 35마일 초과했다는 이유로 무려 140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됐다며 이를 언론에 폭로했습니다. 지난 6월 말 박테리아에 감염, 위독했던 올해 65세의 마돈나가 어제 런던에서 월드 투어에 돌입, 3개월 전만 해도 닷새 동안 사경을 헤맸으며 의료진조차 내가 다시 무대에 설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감격에 겨워했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올해 68세의 헐리우드 스타 브루스 윌리스가 언어 능력을 상실, 사실상 말을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많은 팬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약간 흐린 가운데 오후 한때 소나기 소식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3도, 최저 기온은 52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7시 8분, 해 지는 시간은 6시 12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하는 2023년 홍천군 뉴욕 특판 행사가 10월 6일 금요일부터 16일까지 뉴욕 뉴마트에서 진행됩니다. 인삼 특산지인 강원도에서 우수한 품질의 홍삼정과 홍삼 농축액, 홍삼 캔디와 현미국수, 찰옥수수, 강된장, 평양식 물냉면과 함흥식 비빔냉면, 전통 수제 한과와 구운 단호박 한과 등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청정지역 강원도 홍천의 맛있는 먹거리를 뉴욕 뉴마트에서 만나보세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하는 2023년 정선군 뉴욕 특판 행사가 10월 6일 금요일부터 16일까지 뉴저지 한남체인에서 진행됩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정선 수리추 인절미와 영양떡, 시래기 청국장 찰옥수수, 찐 약도라지 가루와 취나물, 곤드레, 시래기, 유채나물 등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청정지역 강원도 정선의 우수한 품질의 특산품을 뉴저지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프라미스 국악찬양 선교단 주최 찬양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의 길을 가리라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찬양축제는 10월 29일 일요일 오후 5시 프라미스 교회 예루살렘 성전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국악찬양 선교단이 활발한 선교 활동을 펼치도록 후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10월 16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